먼저 금호공과대학교 교수이며 구미 미래포럼 위원장이시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수석 부회장이신 이승희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금호공과대학교의 이승희입니다. 지금 우리 구미 시민들이 구미 경제하면은 참 걱정과 근심이 많으실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수출도시, 산업도시였던 구미가 지금은 침체의 늪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침몰하진 않나 그런 우려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심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두 가지가 아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미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대표 IT 도시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구미경제 활성화인데요. 저도 이제 지역포럼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구미경제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떤 방안을 크게 제안을 드리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의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구미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지금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 경기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산업단지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대기업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중소기업인데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그리고 거시적으로 우리 구미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입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계속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EU가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보호무역으로 가면서 경제는 다 위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단기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3% 미만의 저성장 시대로 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나름대로는 성장률을 과거에 IMF가 전망할 때 4%다 이렇게 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자꾸 성장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평균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평균치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수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이 경제 활력에 관련된 그런 지표를 보더라도요. 전체 산업 생산의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구미는 대한민국에 특히 이제 ICT라는 주력산업 디스플레이가 있었었는데, 대한민국 전체인 자동차 조선도 지금 주력산업들이 쇠퇴하면서 또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 주력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에 상실하고 있죠. 조선 해운업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최근에 대외적으로 북핵 문제, FTA 문제, 사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IT 도시를 이끌어왔던 게 봄이죠. 흑자의 한 54%까지 올렸던 우리 구미였는데 점차 이제 복지 예산 쪽으로 노령화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비중이 가다 보니까 IT 쪽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해를 갈수록 IT 쪽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네. 보십시오. 네. 전공자들, 인력들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IT 기반의 이런 잠재력 보면은 현재 어떤 그 경제력은 전에 2007년도에는 저희가 IT 강국이라 3위였는데 결국 예산이 줄다 보니까 8위, 이제 16위, 9년이죠. 지금은 더 떨어졌죠.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는 점차 아주 급속도로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초고령사에 진입되고 50년대 되면 제2의 노인되고 또 아이들은 또 올해도 최저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출산율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또 살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35개 OECD 국가가 있는데 저희가 28위입니다. 생산성. 대기업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중소기업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성장이나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소기업의 성장을 보면은 대기업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이렇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추이도 중소기업이 계속 대기업에 비해서 격차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창업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 창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밝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이고요. 또 창업에 대한 생존 가능성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했는데 제조업만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게 뭐냐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닉스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가. 그 드라이기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모발이 이렇게 건조해지면서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앰플이라는 것을 쓰게 되고 그런 앰플 같은 것은 하나의 부가적인 품목이죠. 그리고 이 헤어 드라이기가 미용사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제품인데 마케팅을 미용사들이 해줘요. 그러면서 오히려 영업을 많이 활성화되는데 제조업만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가적인 제품 AS라든지 마케팅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서비스화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위주로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강점이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인공지수 22년에 격차가 발생했고요. 투자에도 지금 R&D 투자도 감소되고 있고 매출 1,000억 이상 유니콘 기업도 굉장히 다른 세계적인 국가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전문 인력도 양성이 잘 안 되고 있고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소득, 혁신 역량은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양성으로 하고 있죠. 오히려 더 영세한 업체나 유통업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임금 부분이 대기업과 격차가 올리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중소기업의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이 돼 있고 결국 대기업에 쏠려지는 그런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이렇게 기술적인 부족
마케팅, 시장, R&D 능력 부족, 해외 시장 기초 부족, 주력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약화로 대기업에 비해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요. 구미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인구가 한때 이렇게 줄었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늘기는 했습니다. 늘기는 했지만은 실제 이 증가 추세가 어떻게 갈지 근로자 수를 또 찾아보면은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는 좀 늘긴 했지만 근로자 수는 수출액은 뭐 이런 11월달이어서 이거보다는 좀 더 많아졌긴 했지만은 10년 전의 수출로 돌아갔습니다. 10년 전 260억 정도 했던 것이 그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왔다는 걸 생각합니다. 근로자 수는 말씀대로 최근 5월, 작년 5월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미 경제가 안 좋다는 보여준 겁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2016년도에가 우리나라에서 꼴찌였습니다. 최고로 봤습니다. 최근에는 좀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산업단지 가동률의 경우에도 평균치 80%에 밑뜨고 있고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떨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주력 업종인 우리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가 지금 국내외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대기업이 하청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 독자 브랜드가 없는 거죠. 중소기업이. 그리고 항상 그런 거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역량도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 창출을 위한 어떤 생태계와 신산업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지 못합니다. 그 기업체 수는 사실 늘어났어요. 기업체 수는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소기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옛날처럼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없다는 그런 걸 만족해 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꾸 업체가 영세화하고 소기업이 지금 높아가고 업종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업종이 다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이전의 산업구조,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렇게 뭐 창원이나 또 외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구미인데 비교를 해서 보면은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요새 있는데 R&D 역량, 기업 간의 연계, 글로벌 네트워킹, 선도기업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현재 부족하고 50%도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시가 구미였는데 한때 기업하기 좋은 구미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자꾸 돼가고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주 여건이죠. 일만 하라고 하는 곳이 아니죠. 공간의 경우에는요. 일하고 즐기고 생활할 수 있고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결국 오래 머물지 말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정규 여건, 교육 문제, 문화예술 여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직종도 아주 고급 전문 인력들이 빠져나가 있어요. 또 거꾸로는 또 보면은 또 단순 농업종 인력들이 이런 일들 3대 업종이죠. 기피하는 현상이 이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이제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시키는 연구소가 굉장히 부족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독자 개발을 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R&D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열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삼성과 LG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떠나고 나니까 독자적으로 생존하려면은 이 연구개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 보급, 연구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다 정리해보면은 생산력 감소, 업종 단순화되어 있고 대기업에서 심각하고 인력 부족하고 마련된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건이 위한 성장 동력도 이런 트렌드에 맞게끔 다양한 업종들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대전시나 다른 곳에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다, 전지기지다 막 그러지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잠잠합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위기를 보면요, 현재 국내 경기 침체됐죠, 세계 경기 침체됐죠. 수도권도 선거 때 되면 수도권 이제 완화합니다. 대기업 투자 감소되면서 지금 이런 다양한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보면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시켜야 되고 제조업의 혁신, 수요를 창출해야 돼요. 중소기업의 독자 브랜드를 구축해야 되고 또 대기업이 반해 지원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상생하는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D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중소기업 어려운 대학과 연구기관이 직접 기업을 탐방할 수 있는 탐방팀으로 구성해서 지원해야 되고요. 대학도 이제 오픈해야죠.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연구시간 실험실을 개방해서 1:1 매칭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가 함께 공동 노력해주는 협업체계를 구축해줘야 됩니다. 지금 경북 산업융합지구에 또 보면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프로젝트 랩과 비즈니스 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2단계로 도민이나 시민이나 자체적으로 강화시켜서 R&D, 인턴을 키워서 중소기업에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산업융합지구 연구관에 보면은 이런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런 시설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이런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제조혁신 부분은 결국 어려운 일들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공장을 자동화해야 되고 지능화해야 됩니다. 원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많이 나갔지만 결국 이 시어링이라고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방법은 뭐냐면은 공장을 자동화하고 지능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받아들일 만한 그 정도의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고관리나 공정관리 수준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경우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이거를 차등해서 추진하면서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중소기업의 경우를 부각시킨 이유는 관이라든지 대학이나 이런 지원기관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변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제조업도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죠, 부품, 이런 대량 생산, 이런 생산을 가지고 경쟁이 없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생산, 여기다 서비스까지 하고 4차 산업에 관련 신기술까지 활용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부품 모듈에서 나중에 패키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제조업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대량 생산이 단순한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조를. 그리고 다양한 기관 연결시키는 전방 통합의 그런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뭐냐면 중소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해요. 이럴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요. 여기 신라이안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것을 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관리회사가 이런 시장조사, 제품계, 시제품, 유통, AS까지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뒤에는 또 뒷단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이거를 노하우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치를 창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 브랜드 전략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대기업을 통한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을 납품하거나 간접 수출 방식보다는 직접 다이렉트로 해외 시장을 뛰어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독일이라든지 대만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직접 이런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수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2030년대 되면은 이 글로벌 시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예 대상을 중소기업도 아예 세계를 지향을 하는 시장 대책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아까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헤어드라이기 얘기를 했지만 드라이기 하나만 그거로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AS, 앰플이나 이런 걸 판매하고 미용사들이 오히려 영업 마케팅이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는 그런 프로슈머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이런 쪽 부분들에서 수익을 창출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게 스마일 그거라고 하죠. 네. 웃는 모습이라서 이런 쪽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일방적인 수익적인 납품 관계가 아니라 생산 노동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이제 성장도 기술 혁신, 지식, 제도, 그다음에 하나 단순한 분업 하청 기업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대중소기업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도 잘 분배를 해야 돼요.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요소가 돼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특히 그 중소기업 납품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에서는 납품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되면 안 올려주거든요. 거기에 맞추라고 하니까 중소기업만 더 어려워지게 되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려울 때 같이 배분을 해주고 이익을 나눠주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개방적, 일반적인 관계로 대기업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좋은 사례 중에 보면 LG가 참 그래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LG가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 자생력 확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력 양성 같은 것도 하고 부품소 국산을 위해서 동반상장 펀딩을 조성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관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미경제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 산업단지가 변화해야 되는데 옛날에 생산 기능만 있었어요. 구미에는 뭐가 없어요. R&D 기능도 없었고 비즈니스 기능도 없었어요. 근데 전자정보 기술원이 들어오면서 구미 금호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R&D 기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 비즈니스 기능 종합비즈센터 하나 설치는 돼 있지만 그 내부처럼 비즈니스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공단만 만들어지고 교육문화 이런 문화복지 이런 시설들은 하진 않았었어요. 최초의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공단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그런 공단의 산업단지는 주거 문제나 정력을 같이 마스터를 같이 짜고 들어가는데 공장부터 줘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조건 개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1일터, 배부터, 7일터가 같이 오르지는 그런 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보면은 여기 요즘에 공장의 유해부지 같은 거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죠.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어요. 뭐 일만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저녁에 이런 공연도 보면서 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따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트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 고세창고에다가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런 걸 만들어서 즐기면서 돈도 벌고 즐기고 행복한 그런 근로자 문화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연 우리 구민은 다른 도시에는 지금 4차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데 사실 가장 IT 도시가 돼야 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전지기지가 될 구민이가 너무 조용합니다. 정부에 지금 여러 분야의 새로운 신산업
사회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우리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TF를 만들고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고요. 이건 이제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을 말씀드리면요. 판교에 보면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2005년서부터 15년도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한 5조 정도가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매출을 70조로 올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수한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기능이 있냐면은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 창업 지원, 신제품 개발, 데모, 투자 펀딩, 인수합병 이 모든 엑셀러리티 기능까지 한꺼번에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민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 보면 이런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정주 여건, 주거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흥에 이번에 만들어진 테크노밸리에는 이 주거 단지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결국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밸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미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작은 규모지만은 현재 금호 테크노밸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오공단이 지금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그런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대학 주변에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특구가 대구하고 경산에서 있는데 사실은 가장 절실한 특구가 구미에 합류되지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대구의 눈치를 보거나 대구의 확장단지로 들어가지 않고 소특구로도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에 특구가 돼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연구소 기업이나 기업들이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구미 연구개발 특구를 추진해서 이런 신산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벤처 창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자, 그 창업단지 내에서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지금 판교에 만들어져 있는데 창업을 위한 모든 그 성장 단계별로 완스톱 서비스로 모든 것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벤처 창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모공단이나 금호 테크노밸리 안에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가 주변에가 그 창업 공간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대학이 만들고 주민이 이 창업을 하고요. 기업이 금융기업이 자금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운영 지원하는 이런 벤처 창업 공간 그런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도 벤치마킹해서 대학가 주변에다가 창업은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선산에 있습니다. 가장 IT하고 접목해서 스마트 농업이 가장 최적지로 시범도시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아스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ICT를 융합하고 육자산업화 시켜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식물 공장도 있지만은 이런 쓸 수 있는 침실강도 있고 온천 지역이니까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단지 안에 저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뭐 당연히 식물 공장도 있지만은 우리 IT 도시니까 요즘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로봇이 있는데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고조해주는 로봇들이 고조를 해주는 이런 건 대학에서 개발해 주는 거죠. 이걸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는 이런 것들 개발을 같이 하면서 산학농이 같이 하는 협동체계 구축하고 또 이런 관련되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농업인은 농업을 양성을 하고 이렇게 스마트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산에가 GM이 떠나기 때문에 위기지역으로 지원 받았는데 지금 사실 구미도 위기 지역입니다. 포항보다도 더 위기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구미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권에서 노력을
노력을 해서 이런 그 지정이 되면은 금융세대 이런 공공조달 참여하는 고용 지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정치권이 그 힘을 합해가지고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기준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에 전력 20% 감소한 지역, 피폐업 사업체 수가 10% 이상 증가한 지역,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에 저희가 거의 부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그림을 한번 보면은 그럼 기존의 주력 산업들은 주력 산업들대로 또 발전시켜야 됩니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IT 도시인데 저희가 또 색다른 걸 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받아서 이런 재정적으로 받도록 하고요. 빨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런 신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중소기업이 같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구미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주력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파리구지로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테스트 베드를 오히려 이제 더 발전시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구미에 앞장서서 나가면 됩니다. 각종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전자산업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메디칼 헬스까지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왕 디스플레이 산업이니까 오히려 최근에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VR, AR 이런 그런 쪽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킨다는 거죠. 기존의 그 주력 산업을 고부가치로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구미가 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 금호 테크노밸리에 현재 4천억 정도의 규모 국책사업들이 많은 센터들이 들어와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성과들이 지금 이제 아직 그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서 다양한 신산업들을 창출해 줘야 되고요. 창조경제센터가 이제 주축이 되어 스마트 팩토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생산성 자동화. 이런 건데 어떤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으면서 공장을 자동화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구미가 광기산업체가 거의 다 있습니다. 인군 융합 산업들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동방 배터센터도 지금 개설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민군 융합 산업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부설 연구소들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R&D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독일이나 대만처럼 아주 우수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공단이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아까 4차 산업혁명에 그런 전진 기주로 그런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야 되고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 이제 우리 그 도레이 하면서 탄소 투자를 유치를 했지만은 문제는 이 재료를 가지고 후방산업을 육성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산업, 홀로그램 융합재료 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부분으로 대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보면은 뭐 스마트 제조 공장이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확산시키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로봇 부품을 하고요. 포함한 로봇 완제품 조립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대구하고 이런 상생을 해서 펀딩을 하는 방법.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한 인력들은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중소기업은 살 길은 독자 브랜드랑 공동 브랜드 만들고 시장, 해외 시장 결정하는 겁니다. 기존 산업은 더 육성시키고 새로운 4차 산업에 맞는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추구하고 업종을 추구하고 업종을 전환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상생펀드나 기술 이전을 해주고 공동으로 진출할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대학을 개방해서 기술 공동 이전 해줘야 되고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판교나 과천처럼 그 4차 산업혁명의 테크노
밸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KTX라든지 지금 항만, 또 공항 이걸 연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지금 군위 쪽에다가 한번 공항에 들었지 않습니까? KTX 문제를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왕 이럴 바에는 포항으로 항만도 만들고 그 항공기도 군위하고 연결하고 KTX도 연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변신을 해야 되는 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구미가 너무 다른 국밥식으로요.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협업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응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서로 똘똘 같이 모든 산학인 기관에 뭉쳐서 협업하는 그리고 집단 리더십을 발휘하고 집단 전문가들이 노력하는 그런 체제가 됐었을 때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이승기 교수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에 앞서서 경품 추천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 구미 포럼의 박대길입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우리 멋진 강의를 들었는데요. 경품 잠시 추첨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경품이 많이 있는데 일단 6개 추첨하고 가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6장만 좀 뽑아주십시오.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 자, 나오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운영요원들이 6분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15번. 15번, 네. 1번입니다, 1번. 1번, 네, 1번, 네, 손 드셨습니다. 70번. 네, 70번 손 드셨습니다. 8번 되겠습니다, 8번. 네, 8번 감사합니다. 3번. 3번 있습니까, 3번? 3번. 네, 3번. 그리고 60번 되겠습니다. 60번. 네, 요 6분 다 발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국건강교육협회장, 대한자연치유협회 이사이시고 대구 카톨릭의대 간호대학원 교수이신 최현임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